박근호의 빅샷. 오늘도 박근호 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사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주제로 이슈를 한번 좀 살펴볼까요? 앞서서도 단신으로 좀 약간 전달이 됐는데 어제 이제 오후장에 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테슬라와 관련 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기업들이 오후에서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 미국 국무부에서 이제 테슬라 장갑차를 구매하려다 보류라고 이제 타이틀이 나와 있는데 이게 좀 약간 디테일하게 설명 좀 드리면 이제 우리가 뭐 우리나라에서 조달청 같은 데서 뭘 조달하겠다고 이렇게 발표가 나오잖아요. 근데 네, 입찰을 먼저 받고. 네. 전기 장갑, 정확히 말씀드리면 전기 장갑차를 구매하려다 보류를 한 게 아니라 이 테슬라만 글씨가 지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4억 달러 어치 전기 장갑차는 구매를 우리가 하는데 테슬라만 지어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전기 장갑차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사실 제가 봤을 땐 딱 2개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테슬라. 그다음에 뭐 리비안? 그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전쟁 영화를 많이 보면 이제 네. 미군들이 타고 다니는 험비라는 그 트럭 제일 그것도, 많이 보죠. 그것도 이제 전기 텀비가 나왔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것도 한 2년 전에 나왔는데 그 2개밖에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좀 그 테슬라라고 해서 그 일론 머스크가 실질적으로는 어떤 다이어트, 예산의 다이어트를 굉장히 많이 시도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도지 뭐 장관하면서 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제 테슬라가 들어가니까 이해상충 관계가 있어서 좀 약간 부담을 느낀 것 같은데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좀 해드릴까요? 우리 요거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실 거고. 그거 저 책 표지죠? 네, 이거 언제 나온지 아세요, 이 책? 그게 재작년 2023년. 이제 23년도에 한 2년 됐네. 예. 이 23년도에 나온 책 제목이 그냥 일론 머스크예요. 예. 이게 전기잖아요, 일종의. 네, 근데 이 책을 월터 아이작슨이라는 이제 작가가 지었는데 책을 쓰려면은 일론 머스크랑 인터뷰를 해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스티브 잡스도 쓴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일론 머스크한테 물어봐요. 도대체 트위터를 왜 인수를 한 거예요? 물어봐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딱 한마디로 대답을 합니다. 그래야 트럼프가 당선되니까. 와,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를 이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키워드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사이버 트럭입니다. 네. 사이버 트럭은 지금 테슬라에서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 이제 전기차 그 판매 3위를 기록하고 있는 차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요? 네. 일단 모델 Y가 1등이고요. 예. 그다음에 전기차 중에서는 이제 3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 선거 유세할 때도 그 따라다니는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될까 방탄 차량 그런 용도로 많이 좀 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국무부에서도 이제 이거를 이제 그 구매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테슬라의 전기 이 사이버 트럭 일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렇죠. 트럭이니까. 네. 근데 그게 구매가 취소가 된 게 아니라 4억 달러 어치 전기 장갑차를 구매를 한다라는 이제 표가 있었는데 거기서 테슬라 글자만 지워진 거예요. 그러면은 테슬라가 됐든 다른 기업이 됐든 이제 전기 장갑차는 이제 뭐 국무부 입장에서 구매를 하게 되는데 어디가 될지는 사실 저는 답은 나와 있지만 그렇죠. 명목상 좀 잠깐 어떤 여론에서 여론 좀 잠재우기 약간 이런 느낌. 눈치 보는 거죠, 뭐. 그렇죠. 네, 그런 너무 느낌을 편하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구매 자체가 취소가 된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키워드 2로 넘어가서 제가 바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무부. 네. 미 국무부에서 이제 올해 어떤 것을 구매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 구매 예정 그 서류가 나온 게 있는데요. 뉴욕 타임즈에서 보도가 된 겁니다. 자, 이제 FY25 피스칼 이어 이제 25년도 회계년도 기준에서 이제 요 빨간색 부분인데요. 이제 DS 우리가 보통 미국 국무부는 이제 DOS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DS라는 것은 디플로매틱 시큐리티라고 해서 제가 봤을 때 외교 안보국을 좀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무부 산하에. 네, 산하에 있는. 그다음에 DEAV라고 나오는데 요게 이제 장갑차를 의미를 하는 건데 디펜시브 이퀴먼트 아머드 비클이라고 해요. 아머드 비클이니까. 네, 장갑차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건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요건 살아 있어. 요건 살아 있는데 아머드 테슬라에서 요 테슬라 글자만 지워진 거예요, 지금. 요 구매를 하겠다라는 것은 살아 있습니다. 근데 밑에 보면은 뭐 아머드 BMW, 뭐 아머드 EV 이렇게 있긴 한데 이쪽도 가능성은 있긴 하죠. 가능성은 있긴 합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어떤 방탄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테슬라의 그 사이버 트럭이 그래도 아직 좀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올랐다가 이제 좀 약간 노이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어제 오후권에서 주목을 받았던 우리나라 그 관련주들이 오늘 어떤 흐름이 나올지는 모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좀 이런 종목군들이 이런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자는 차원에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고요. 자, 저는 여기서 왜 사실 뭐 세단도 있고 BMW도 있고 하니까 사실은 뭐 테슬라도 당연히 아모드 그러니까 장갑이 된 그러니까 방탄이 된 그런 테슬라 차량이 뭐 국무부에서 필요할 수 있죠. 왜냐 전 세계 분쟁 국가들도 많이 또 국무부 직원들이 파견이 돼 있으니까. 그럼 이게 그냥 국무부 차원이 되는 건지 저는 그냥 여기서 하나 더 그냥 상상이 되는 게 그럼 이게 결국은 나중에 국방부까지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상상이 좀 잠깐 들어서 사실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좀 너무 상상입니까? 네, 그것까지는 아직은 좀 약간은 그 이른 논의 것 단계는 아닌 같고. 것 같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테슬라 주주분들이든 테슬라 관련주를 갖고 계신 분들이든 진짜 하냐 안 하냐. 사실 뭐 4억 달러가 테슬라한테 어떤 실적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냐라고 했을 때는 뭐 그렇게 퀀텀 점프할 정도는 아니니까. 그리고 사실. 또 그걸 한 번에 뭐 하루에 그렇죠. 다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단계적으로 살 단계적으로 테니까. 사기 때문에 하지만 좀 뭔가 센티멘탈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좀 약간 개선의 효과는 있기 때문에 또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좋지 않았죠. 작년 전고점 대비 한 30% 떨어졌다는 네, 그런 맞습니다. 기사도 나오고 네. 했으니까 네. 그런 거 봤을 때는 테슬라 이 주주분들한테는 좀 뭔가 좀 위안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가도 좀 많이 반등을 했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결국 이제 이 테슬라의 장갑 차기를 한 이유가 있으니까 오늘 탑픽을 좀 들어가 보죠. 네, 그럴까요? 네. 사실 MS 오토텍. 네. 예. 한번 자료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거에 사실 테슬라 관련 우리나라에서 테슬라 관련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은 정말 굉장히 많습니다. 꼽기만 하면은. 근데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 뭐 주식시장 특성상 이런 일도 있었죠. 과거에 리비안 관련주라고 해서 어떤 기업이 리비안에 자동차 시트를 납품한다 그래서 상한가를 막 갖는 적이 있었어요. 예. 리비안이 한 달에 한 대 만들 때였습니다. 한 달에 한 대를 만들고 있는데, 근데 뭐 어떤 미국도 사실 그런 식으로도 많이 주가가 오르기도 하죠. 근데 그렇죠. 그게 네. 테마주니까요. 네, 원칙적으로는 테슬라와 가장 관련 있는 기업은 우리나라에서 명신산업이거든요. 명신산업. 네, 명신산업. 이제 MS 오토텍의 MS가 이제 명신, 이제 관계사인데 두 개 다 상정주죠. 명신산업이 실질적으로는 그 가장 많은 매출이 이제 테슬라에 집중이 되고 있는데 뭐 하는데요?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요. 예. 이제 MS 오토텍이 무엇을 하는 회사냐면 그 핫스탬핑이라고 해서 아하. 자동차가 있으면은 이 뼈대 사이사이에 이제 보강을 해서 자동차를 튼튼하게 만드는. 자, 이거는 이제 사이버 트럭에도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룡 장갑차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핫스탬핑이 무엇이냐면 쇠를 900도 이상으로 달궈서 그것을 이런 모양으로 금형을 한 다음에 빠르게 식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예전에 과거 이걸 설명을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삼국시대에도 대장간 가면 뜨겁게 달궜다가 찬물에다 담그는 거 똑같은 거 아니냐. 그 당금질. 그렇죠. 예. 바로 그건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알루미늄을 핫스탬핑 할 수 있는 기업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그건 다 수채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네, 근데 이 알루미늄을 가지고 네. 저렇게 당금질을 한다 이 말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이제 그 MS 오토텍이고 그 부분에서 해외 쪽을 담당하는 이제 명신산업인데 명신산업은 좀 약간 좀 무거워요. 그리고 어제 요 테슬라 트럭 관련돼서 시장에서 뉴스가 나왔을 때 가장 좀 핫하게 움직인 게 이제 MS 오토텍이고요. 주가도 좀 많이 빠졌고 작년에 감자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감자는 굉장히 안 좋은 건데 MS 오토텍은 그냥 주식을 사서 소각을 시켜버리는 그런 식으로 감자를 진행을 해서 자사주 소각 형태로 감자를 한다? 네, 그런 것도 그렇게 있군요. 그래서 이제 주주 환원 정책에 좀 약간 힘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 흐름 보기 전에 이제 26년도에 테슬라랑 실질적으로 원래는 우리나라에서 어떤 기업이든 간에 거의 다 테슬라랑 그 계약을 맺을 때 테슬라라고 정확하게 명기를 하지는 않거든요. 지금 요거 참고하실 때요. 저 위에 2016년 거 옛날 그 공시 내용이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네, 됩니다.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테슬라와 관계를 맺기 시작한 건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핫스탬핑 관련돼서 이제 테슬라라고 딱 못을 바꿔놓는 기업들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뭐 리포트를 보더라도 그냥 뭐 북미 T사 뭐 이런 식으로만 나오지. 테슬라에 실질적으로 납품하는 기업들 중에서도 그냥 뭐 테슬라라고 어떤 엠바고 같은 것 때문에 발표를 안 하는데
테슬라 공신에 딱 박혀 있는 엄연한 테슬라와 관련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주가 차트를 잠깐 좀 보도록 할까요? 네. 많이 떨어졌네요. 자동차주들보다 더 많이 떨어졌네요. 네, 주봉입니다. 거의 뭐 역사적인 바닥 근처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원래 MS 오토텍 자체는 거의 매출의 상당 부분이 이제 현대 기아 자동차 쪽으로 나오는 기업인데요. 이게 또 일장일단이 있죠. 현대 기아 자동차 쪽으로 매출이 너무 집중돼 있으면은 실질적으로는 안정된 느낌도 있지만 너무 이제 그쪽 외에는 맞아요. 좀 약간 다변화가 힘드니까. 그리고 근데 단가 수익성도 아무래도 단가이나 그런 부분들이 그것도 좀 불편하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자동차 이 어떤 부품 기업들 이제 벤더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부채가 일단 너무 좀 많죠. 네, 실질적으로는. 네, 부채가 많고 매출도 마침 부채가 많아서 영업이익이 작긴 한데 그래도 MS 오토텍은 지금 뭐 어떤 테슬라 장갑차에 대한 이슈를 제외하더라도 가격적으로는 좀 약간 천천히 접근하면은 좀 좋은 어떤 뭐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주가까지 떨어져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봉상으로 지금 바닥 이렇게 해서 횡보를 하고 여기서 좀 주봉선을 살짝 올라온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네요. 그래서 어쨌든 자동차 관련주들도 어제 자동차주들이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좀 더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잘 살펴보겠다. 확실한 그런 실적과 그런 납품, 그런 역사 이런 게 이력이 있는 그런 회사다라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